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와 런던 시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독점해온 유럽 럭셔리카 시장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의 본고장 영국에서 공식 차량 입찰이 열렸을 때 모든 전문가들은 당연히 유럽 브랜드가 선정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제규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결과 발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실 행사용 차량 후보 리스트에까지 오른 그 브랜드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에서 나온 차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던 영국 고위 관료들이 지금은 직접 한국 본사까지 날아가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자동차가 어떻게 유럽 럭셔리카의 심장부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웰입니다. 런던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해온 54세 여성이죠. 제 인생에서 자동차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규어와 랜드로버만 타왔거든요. 영국차의 품격과 유럽 명차들의 우월성은 제게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30년 지기 친구인 프랑스 외교관 줄리앙이 독일차에서 현대 제네시스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줄리앙이 한국차를 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줄리앙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가 말하더군요. 에밀리, 이 차의 옵션을 봐. 10년 보증에 독일차보다 정숙하고 가격은 절반이야.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국차는 한국차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줄리앙이 시승을 권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어요. 제가 왜 영국의 전통과 유럽차의 품격을 포기해야 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줄리앙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에 찬 것을 봤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외교관 사회에서 제네시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죠.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전통과 명성을 한국차가 어떻게 넘볼 수 있겠어요? 그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던 대학을 졸업한 제 아들 토마스가 구글 런던에 입사하기 전에 현대 아이오닉 5를 사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어요? 제 아들이 한국 전기차를 사겠다니. 엄마, 테슬라 모델 Y보다 충전이 빠르고 실내 공간도 넓어요. 게다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토마스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어요. 상원의원 출신인 남편이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보, 제네시스 GV80을 직접 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이걸 국가 행사용 차량으로 써도 될 만큼 품격이 있더군. 남편의 말에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완료했고 남편마저 제네시스 시승을 예약해버렸어요. 집안에서 저만 혼자 한국차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가족들이 모두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토마스와 남편 모두 평소에 자동차에 대해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주영 한국 대사관 리셉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독일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나도 현대 팰리세이드로 바꿨어. BMW X7보다 공간도 넓고 옵션도 훨씬 좋더군. 독일 사람이 독일 차를 버리고 한국 차를 선택했다니요. 더 놀라운 소식은 런던 시청에서 나왔어요.
고위 인사들이 공식 차량을 제네시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런던 시청의 공식 차량 입찰에서 독일차와 영국차를 제치고 제네시스가 낙찰됐다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외교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차 이야기를 하더군요. 브랜드보다 가치를 봐야 해. 한국차가 새로운 신분 상징이 되고 있어.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제가 알던 외교관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죠. 각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독일차나 영국차가 격식 있는 차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한국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도 제네시스나 현대차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차들이 이제는 고급 주택가에서도 자주 보이더군요.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런던 근교 딜러십을 찾았어요. 정체를 숨기고 가명으로 제네시스 지구공 시승을 신청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걸 들키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마치 몰래 금기를 어기는 기분이었어요. 차에 앉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시트의 질감이나 실내 마감재가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수준이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엔진을 켜니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독일 차보다도 정숙했죠. 도로로 나가서 가속을 해보니 부드럽고 강력한 힘이 느껴졌어요. 주행 안정성도 완벽했고요. 첨단 편의 기능들은 또 어떻고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어떤 차보다도 발전된 기술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딜러에게 물어보니 영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높다고 하더군요. 영국 럭셔리카의 본고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딜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의 GV80이 출고돼서 주차돼 있더군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차를 보여주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차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힘들었어요. 런던에 100년 만에 대설이 내렸어요. 도심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전기와 난방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죠. 추위에 떨며 촛불을 켜고 있는데 토마스가 뛰어오더군요. 엄마, 옆집 할아버지 댁이 난방이 안 돼서 위험해요. 제 아이오닉 5로 전력을 공급해 드릴게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차로 전력을 공급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토마스가 아이오닉 5의 B2의 기능을 설명해 줬어요. 차량에서 외부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토마스는 전선을 연결해서 옆집 난방을 가동시켰어요. 80대 노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어요. 한국 전기차가 목숨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유럽 방송에서 인명구조한 한국 전기차라고 보도하는 걸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차로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국 외교부 차량 구매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용기를 내서 제네시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반발했죠. 에밀리, 정말 한국차를 공식 차량으로 쓰자는 거야?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품질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동등하고 보증은 10년이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직접 시승을 권했어요. 실제로 타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시승을 마친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에밀리, 정말 놀라웠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네.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죠. 드디어 첫 제네시스 GV80이 주영 영국 대사관 차량으로 등록됐어요. 보수적인 영국 외교부에서 한국 차를 공식 차로 선정한 거예요. 동료들이 왕실 행사 차량 후보 리스트에도 올라갔다더군이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된 거죠. 처음엔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됐어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모두 인정하더군요. 한국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런던 시내 곳곳에서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팰리세이드를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한국 차들이 런던의 고급 주택가와 비즈니스 지구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BBC와 가디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외교관이 한국 차로 바꾼 이유를 묻더군요.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차는 국적이 없습니다. 품질과 가치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이 발언이 큰 화제가 됐어요. 영국 대표 언론들이 한국차 르네상스라는 특집을 방송하더군요. 제가 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된 거죠. 인터뷰에서 한국차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울 본사에서 초청 연락이 왔어요. 한-0 자동차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거였죠. 한국차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양국 간 기술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동료 외교관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에밀리가 미래를 먼저 봤네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고집스럽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인정해줬어요. 변화를 이끈 리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을 견학하는 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니 왜 한국차가 이렇게 뛰어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도 인상 깊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니 최신 기술들이 일상에 스며 있더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부터 자율주행 기술까지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저를 세계 외교계 변화의 상징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유럽 최고 보수층마저 사로잡은 한국차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변화의 상징이 된 거죠. 귀국 후 바로 제 자가용을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교체했어요. 외교관 동료들에게도 적극 추천했고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차야말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죠. 그 순간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새로운 에밀리 하트웰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에밀리 하트웰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생 유럽차만 고집했던 영국 외교관이 한국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하고 있어요. 에밀리처럼 처음엔 의심했지만 직접 경험해본 후 완전히 마음을 바꾼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영국 왕실 행사용 차량 후보에까지 오르고 런던 시청과 각국 대사관에서 공식 차량으로 선택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